오늘 우주 공항이 아주 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오전에 대규모로 송환이 됐는데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3명이 이제 입국을 했고요. 이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남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국외 이제 송환으로는 최대 규모의 송환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로 이 송환해 오기가 절차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0시 55분쯤에 입국장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기내에서도 피의자 1명당 이렇게 일부 인원이 옆에 바로 붙어서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돌발 행동을 제어했다, 통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입국장에 이제 들어서서 올 때에도 혹시나 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경찰이 붙어서 1명씩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그 수사기관으로 보내줬는데, 이게 우리나라 땅에 내리기 전에 그 비행기 탑승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법상에 따르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적기도 이제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집행을 이제 그 국적기에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도착을 한 상태에서는 일단 이제 경찰청으로 각각 흩어져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48시간 이내로 이제 체포영장 시한이 이제 그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범죄의 특성상 그런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환된 범죄자 73명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좀 어려 보이더라고요. 젊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그러한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조직적인 이러한 사기 범행이라든지 스캠 범죄의 경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친구의 연락을 받고 입국을 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뭔가 고수익 알바 아니면 뭐 단기 알바다 식으로 해가지고 유인이 돼서 이렇게 해외로 출국을 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그러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물론 송환되어 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이 범죄를 주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서 본인이 어떠한 빚을 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변상의 위협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에서 이제 고수익 알바, 단기 알바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송환이 된 73명에 대해서 좀 어떤 종류의 혐의가 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70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스캠 범죄, 그러니까 이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구체 유형에 따라서 뭐 로맨스 스캠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주식 거래의 종목을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여가지고 또 돈을 편취해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혐의 자체는 사기죄 제명이 적용이 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피해 액수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경제 범죄로 이제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범죄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도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인질 강도 혐의랑 그다음에 이제 도박과 관련된 또 혐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제명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제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그 부분도 조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텐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저렇게 출국을 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범죄를 계속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도피,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의 억지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73명 중에 49명은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부산 법원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은 주말에는 이제 당직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 2명이 또 주말에 출근을 해서까지 영장을 발부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피해자가 한국인 870명 정도에 달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마땅한 또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